안녕하세요. 조입니다. 저는 2년 반 동안 캐나다 온타리오에 있는 런던에서 유학을 했고, 자녀 동반 유학으로 지내온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오늘은 지금 아이 편 중에 학교 생활의 도시락 스쿨버스, 그다음 런치박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충분히 제가 경험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 당시 코로나 팬데믹이어가지고 학교를 많이 못 갔어요. 그래서 이 얘기는 지금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그나마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학교에 갔었을 때 이야기 중심으로 많이 설명드리려고 애써 보겠습니다. 도시락은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많이 글을 올려주셔서 제가 별로 설명할 내용이 없는데요. 실제로 아이들의 도시락은 되게 간단합니다. 도시락을 두 개를 싸야 하는데 하나는 진짜 점심 도시락 런치박스를 하나 사고 그다음에 한 2시쯤에 또 간식 시간이 있어요. 리세스 때 또 간식으로 될 만한 것들을 싸주는데 그때 먹을 것들. 그래서 간단히 두 개를 싸주는데 보통은 빵 아니면 한식으로 이런 유부초밥 그리고 뭐 샌드위치, 피자 뭐 이런 것들을 싸주기도 합니다. 과일이나 과자, 뭐 주스 이런 것들도 같이 곁들여 싸주는데요. 한국 엄마들이 원체 도시락을 잘 싸기 때문에 실제 저는 그 나중에 캐나다 아이들이 어떤 걸 먹는지 또 제 딸 수나가 그런 걸 또 요구해요. 그걸 들으면서 좀 조금 간소하게 바뀌기도 했어요. 그래서 실제로 뭐 저희 딸은 카레를 엄청 좋아했는데 냄새 나서 걱정할까 봐 제가 몇 번 안 싸줬더니 자기가 먹어본 중에 그나마 카레가 무난하다, 빨리 먹을 수 있고 뭐 질리지 않는다 해서 카레를 또 많이 싸줬던 기억이 있네요. 이렇게 도시락 가방을 하나 준비를 해야 되고요. 이 안에 저는 런치하고 음, 간식을 같이 싸줬어요.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마트에 팔고요.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. 그래서 한국에서 예쁜 도시락을 싸가면 좋지만 뭐 굳이 또 짐 많이 되고 하니까 가서 사셔도 됩니다. 그리고 한국 어머니들이 보온 도시락을 많이 싸가시는데 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수비나 죽이나 아니면 따뜻한 밥 이런 것들 볶음밥 해주실 때 그거 많이 쓰시더라고요. 그리고 그 런던에 그 벼룩시장 방이 있어요. 카카오톡으로. 거기서도 사고 팔고 할 때 그런 보온 도시락들이 간혹 나오기 때문에 구매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음, 코로나가 끝나고서는 런치박스라고 해서 사실 그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아이들에게 배달해서 해주는 음식들을 신청하게끔 오픈이 됐어요. 학교마다 좀 다른데 수나가 다녔던 4학년 피어슨 아트스쿨에서는 이 링크를 런치박스 링크를 저한테 주고 메뉴를 2달 정도 걸 미리 선택하게 합니다. 그래서 여기 내용 보시면 주로 화요일, 그다음 목요일은 뭐 먹는 날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줬고요. 실제 피자라든지 버거, 그다음에 랩으로 된 브리또 그런 것도 여기 도미노도 보이죠? 아이스크림, 버거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있어요.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메뉴들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. 이 메뉴들을 배달을 해줘요, 학교로. 그래서 신청한 학생들에게 배달을 해주는데 아이들이 많이 신청을 합니다. 그래서 반 이상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뭐 음식을 보며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즐거운 분위기가 됐고, 예를 들면 서브웨이나 이런 데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요. 뭐 치킨이냐, 빼냐, 넣냐, 상추냐, 소스는 뭐로 하냐,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요. 음, 보통 이렇게 되면 달러로 치면 한 캐나다 달러로 5달러, 어떤 거는 한 7달러? 버거로는 한 7달러? 그렇게 결제를 해서 간단히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. 스쿨버스 얘기를 좀 간단히 드려볼게요. 보통은 공립학교는 스쿨버스가 어느 정도 거리가 먼 경우에 배정을 해주는데요. 무료입니다. 대부분 무료고, 어, 스쿨버스가 딱 내 집 앞에서 서는 게 아니라 해당 정류장이 있어요. 그래서 그 노선에 따라서 몇 호차인지 배정이 되는데, 학기가 바뀌기 전에 연초에 신청을 합니다. 그래서
이 스쿨버스를 또 앱에서 버스에 뭐 예를 들면 눈이 많이 와서 운행이 안 될 경우 학교가 닫거든요. 그럴 경우에 알림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. 네, 순아는 그 4학년 때 아트스쿨이라는 좀 소규모 특화된 전문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아, 학생이 500명밖에 안 돼요. 그래서 스쿨버스를 개인이 125달러씩 지불을 해서 월 지불해서 내고 있었고요. 음, 제가 신청했던 구글 폼을 좀 보여드리면 이메일과 그다음에 학생의 집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해주고 너는 몇 호차야? 예를 들면 5호차야. 그리고 장소는 내 주소를 보니까 여기야라고 안내를 해서 그 메일로 다시 회신을 해줍니다. 그래서 그 호차에 따라서 내 정류장에 버스가 몇 시에 올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. 처음에 저는 이제 스쿨버스를 처음 타다 보니까 이 정류장이 저 정류장인지 이 지도를 봐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근처에 이렇게 있다가 버스가 맞나 안 맞나 버스가 올 때마다 물어봤어요. 이 학교는 피어슨 아트스쿨 가냐? 아니다. 뭐 저쪽 가봐라. 그래서 저쪽 가서 탔는데 보통은 스쿨버스 앞에 아이들과 엄마들이 이렇게 좀 모여 있어요. 근데 저는 그 학교에 이 피어슨 아트스쿨 가는 친구가 없었어요. 그래서 혼자 좀 헤맸던 기억이 나네요. 그래서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처음 가신 우리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매학기 첫날 새로운 기사라 이게 얼굴이 이게 잘 모르실 수 있고 노선도 바뀔 수 있어요. 그래서 잘 확인을 하시고 어, 학- 빨리 올 때도 있고 늦게 올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최소 5분 전에는 들어가서 기다리고 기사님은 그렇게 많이 기다리지 않으세요. 한 1, 2분 되면 그냥 가시거든요. 그 스쿨 정류장에 또 가야 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엄마가 이제 다시 차를 몰고 가서 아이를 데려다 줘야 하는 상황이라 좀 늦을 것 같다 그러면 아예 차로 데려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날씨가 이슈인 날은 어, 이런 웨더 클래리피케이션이라는 메일이 와요. 그래서 요게 뜨면 이게 뭐지? 그냥 날씨 안내인가가 아니라 버스가 안 온다. 예, 라는 거기 때문에 메일을 잘 보시는 게 좋고 학교를 8시에 스쿨버스 타는데 이 메일이 6시 반? 막 이렇게 와요. 근데 아침에 도시락을 챙기다 보면 예, 놓칠 수 있어요. 그래서 꼭 도시락 싸기 전에 한번 메일을 7시쯤, 8시쯤 한번 열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저는 이제 나름 그 다운타운 근처에 살았었는데, 약간 런던이 아닌 좀 외곽 지역에 있는 분들은 학교가 문 닫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, 확인해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캐나다의 런던에 살지만 어느 학교는 닫고 어느 학교는 열고 뭐 이래요. 그래서 그거는 학교에 전화를 해보시던가 아니면 그 메일을 확인하셔야 되는 게 필수입니다.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스쿨버스에는 안전벨트가 없어요. 이 안전벨트가 더 아이들에게 위급 상황일 때 탈출하기 힘들다고 해서 안전벨트를 없앴기 때문에 안전벨트가 없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정해진 자리에 앉는데 뭐 버스를 타다 보면 뭐 언덕 나오면 또 소리 지르고 뭐 아이들끼리 또 어제 무슨 일 있었는지 뒤돌아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스쿨버스에서 되게 재밌고 그 추억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스쿨버스를 탈 수 있으면, 그런 학교에 갔으면 좋겠다. 가까운 거리도 좋지만,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서 버스를 타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여기까지 하고, 다음 내용은,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드릴게요.